네, 안녕하십니까. 이퍼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단타에서 왜 거래 대금을 좀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거래 대금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원론적인 얘기부터 이제 차트까지 설명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바로 시작하면 왜 우리가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을 사야 되나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이제 상승률에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래대금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타하면서 이런 분들 오늘 꼭 주목하세요. 일본 캔들, 그리고 이제 패턴에만 주목하시는 분들, 그리고 갑자기 급락 맞는 빈도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뉴스 의존도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오늘 꼭 내용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이제 수십억만으로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이 많아 보여가지고 오늘 영상 찍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많다는 거는 어떤 걸 뜻할까요? 이제 사고 파는 이제 빈도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단타 구조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이 대금이 많다는 거는 현재 가격에 샀을 때 비싸게 누군가 사줄 비싸게 사줄 누군가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이제 거래 대금은 적은데 바닥에서부터 이미 시세를 만들고 뭐 그럴싸한 이제 일봉 차트 혹은 이제 패턴이 완성된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종목이 뭔가 있나? 뭐 혹은 이제 어떤 섹터, 뭐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뭐 이런 뉴스가 나왔네. 뭐 혹은 아직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사볼까 하는 순간 운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미 이제 시세가 바닥에서 나온 시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더 위의 가격에서 현재 매물을 사줘야 되는데 참여자가 많이 없네. 그러면 그만큼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이런 강세장에서는 비교적 물리는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과거와 같이 유동성 장세가 없었을 때와 같이 변동성이 이렇게 좀 큰 장세에서는 이때는 내가 팔고 싶은 그런 가격에 선택권이 좀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기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저점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애매한 주식들은 매도가 이제 매도를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제 출렁거릴 때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2, 3%가 순식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왔을 때 팔아야지 해서 생각을 해서 이때 걸어놔요. 근데 이때 아무래도 이 매도 물량을 받아줄 매수 주체가 없어서 누군가 매도 주문을 내고 나서 그 아래 매수 호가에 계속 이제 던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곧 이제 매도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많은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많은 매매 속에서 우리가 수익보다 중요한 게 바로 방어다. 이 방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단타를 많이 하다 보면 손절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손절을 얼만큼 잘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2%에 내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가격에 팔고 싶어도 이 매수가에 누군가 이제 나보다 먼저 던지게 되면 내가 예상한 손실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이너스 5%에서 손절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손익비 싸움인데 예상 못한 그런 이제 손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론적인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두 종목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뭐냐면 세기상사입니다. 이 세기상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나서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수십억으로도 상한가를 보내는 급등을 보내는 종목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 갈 때 거래 대금이 얼마 터졌냐? 50억이 터졌습니다. 50억이 물론 이제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거래 대금 50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웬만한 소외주들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이 정도 혹은 뭐 더 많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한가를 거래 대금 50억만으로 보냈다. 이거는 상당히 종목 자체가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 날은 이제 상한가 가고 다음 거래일에서 180억 정도가 이제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근데 이 거래 대금도 물론 적은 거래 대금이죠. 우리가 이제 주도주들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 뭐 수천억도 터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180억이면은 비교적 적은 거래 대금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왜 올랐냐? 뭐 재료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임대차 계약 155억 원 네,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매출액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어떤 테마나 이런 거보다도 그냥 이제 뭐 개별적인 뭐 그런 재료였는데 일단 뭐 재료가 나와서 뭐 올랐다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호가창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호가창을 보면은 이제 10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런데 보시면 8,000원, 8,010원에서 갑자기 8,040원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호가가 중간에 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매수 물량 쌓인 걸 보시면 호가당 이 쌓인 금액이 뭐 몇백만 원 단위예요. 몇백만 원 단위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호가가 띄엄띄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매도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매수 잔량보다 매도 잔량이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누군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뭐 1,500개 매물을 우리가 매수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매수를 하는 순간 이거를 만약에 원하는 가격에 팔면 좋겠지만 당장 팔려고 하면 여기 있는 매물들 이 매수가에 깔린 매물들에 다 던져야 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에 들어와서 수수료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판다고 했을 때 중간 값으로 잡아도 이미 거의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 손실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인 뭐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체결 강도가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최근 거래일, 가장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후에 있는 상황은 보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만 볼게요. 이때까지만 보면 이때 기본적으로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이때도 박스권 상단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점을 뭐 돌파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기존에 있는 상단 부분을 뚫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종목이 분봉을 돌파하고 더 가겠구나 하고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잡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더 올랐을 수도 있지만 이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가격에서 매수를 최고가에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미 마이너스 5% 손실입니다. 뭐 이 종목이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불리한 그런 매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의 이런 선택권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렇게 올라와 줘야 팔 수 있는데 이후에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이어졌을 때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의 선택권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위드텍이에요. 이런 종목들의 이런 패턴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좀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좀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조정 흐름이 이어졌다가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이런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래서 바닥권에서 나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목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4거래일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전체 합은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20%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루에 이제 평균 거래 대금이 뭐 4억, 그러니까 10억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세계상사보다도 더 소외된 종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호가창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호가창이 띄엄띄엄 이렇게 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까 세계상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호가에 뭐 몇백만 원 단위의 매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9,650원인데 물량이 10개예요. 그러면 이제 96,000원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가 가격이 이제 5.23%로 마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이는 호가까지, 매수 호가까지 던진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몇백만 원의 시세가 뭐 한 몇 퍼센트가 그냥 날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 순간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똑같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매수는 비교적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매물을 막 그렇게 막 몇 천만 원 단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뭐 몇백 단위로 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쉬운데 매도 물량에 쌓인 매물들을 내가 먹어버리면 되니까 매수는 쉬운데 반대로 매수를 하게 되는 순간 매도를 하려면 저기 아래에다가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힘든 상황이다. 힘든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분봉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이랑 흐름은 반대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다? 지금 이제 오전 10시예요. 이 구간이 오전 10시인데 오전 10시면
가장 이제 활발한 시간대죠.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인데 이때 거의 1시간가량 체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체결 횟수가 거의 0에 가까워요.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도 없지만 매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후로 오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밑꼬리가 달리는데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길게 밑꼬리가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용을 보면 아래다 던져요. 근데 이제 던지고 나서 이제 호가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상단 구간에 있는 매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주를 산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밑꼬리 달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미 위에 있는 상단 매물은 많이 막혀 있어서 그래서 눈속임의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에서 왜 단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들이 뭐 안 좋은 종목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내용의 그런 종목인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어서 제가 가져왔던 거고요. 그래서 단타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